안녕하세요. 오늘은 2027년 수능 특강 문학 1부 5강 극의 특성과 극문학의 구성 요소에 수록된 김민정 길산봉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록된 문제풀이와 함께 작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에서 정답의 힌트를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정리입니다. 소설의 핵심 내용은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에 따라 간단하게 정리하며 읽기로 했는데요. 희곡이나 시나리오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시나 소설, 희곡 등 장르와 관계없이 제목부터 먼저 읽어서 중심 화제에 대해서 파악한 뒤에 본문을 읽으면서 3요소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인물 정리하겠습니다. 길산봉은 반란의 주모자고 선조가 잡고자 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정철은 서인이고 선조가 수사와 재판을 맡긴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사내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최연경은 정철이 길산봉으로 의심해서 체포한 인물로 결국엔 사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내는 정철이 어릴 적 문으로 정철을 사리사욕으로 최연경을 죽였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선조는 길산봉을 잡고자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건은요, 정철이 최연경을 길산봉으로 의심해서 체포를 하고 이로 인해 최연경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사내가 정철을 선조에게 고발하고 정철 대신 위관을 맡으면서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은 조선시대 선조가 집권하던 시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해당 소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지를 보면 주어가 주요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은 희곡으로서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성이므로 해당하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에서 근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선지에 나타난 최연경, 정철, 이사내, 선조 각각의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서 행동과 표정, 어조 등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습니다. 1번입니다. 최연경의 대사 중에 그대들의 쓸개 빠진 당파 싸움, 당쟁만 일삼는 그대들이 나오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옥사가 진행된 이유가 당쟁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서는 정철이 나오는데요. 정철의 대사 중에 수많은 고변을 밝히고자 그리한 충정은 헤아려 주시옵소서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리한이 앞서서 언급한 옥사를 의미합니다. 3번입니다. 이사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사내는 어릴 적 문우였던 제가 어찌 송강의 필체를 모르겠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정철과 문우였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 선지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최연경이 즉 길산봉이라고 상소하면 벼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서찰에 적혀 있었다 라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정철이 계략을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선조는 이러한 서찰을 본 뒤에 정철의 관직을 폐하고 위리안치를 명합니다. 선조가 이사내에게 위관을 맡기면서 옥사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조는 여태까지 진행했던 것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지시문의 역할에 대한 문제로 각 지시문이 가진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해당 사항이 언급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수능은 문맥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정보로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이고 누구도 헷갈릴 수 없는 이견이 없는 명확한 기준을 본문과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이 문제 출제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를 찾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철은 술병을 손에 쥐고 잔뜩 취해 있는데요. 그 상태로 최연경을 신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내가 위관이 어찌 술에 취해 공초를 진행하였겠사옵니까? 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이것으로써 정철이 술을 취한 상태로 신문을 한 것이 문제다라고 비판받는 원인이 됩니다. 선지 2번 보겠습니다. 최연경은 정철에게 체포되어도 호탕히 웃으면서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철은 생사 앞에서 그리 담대한 것은 그대의 성품이요 기질이요 라고 답합니다. 즉 최연경은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도 굉장히 호탕하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최연경의 심리와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없는 죄를 엮는 일이라는 대사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택지 3번입니다. 이러한 최연경에게
비웃음을 하면서 현자라고 정철이 대응을 하는데요. 이 지시문을 통해서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어적이라고 하면 말의 겉뜻과 실제 의미가 반대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서 0점을 받아온 자식에게 부모가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정철은 현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현자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4번입니다. 정철이 중립에 있으면서 정치가 더럽다고 말하는 건 쉬워요 라고 말을 하니까 최현경이 정색하면서 당신들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길게 받아칩니다. 최현경은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선택지 5번입니다. 이후에 이사내는 정철을 선조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철이 해명을 하는데 갑자기 말을 도중에 멈춥니다. 정열입의 서간 이러면서 갑자기 말이 끝나요. 왕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무엄하게 왜 말끝을 잘랐을까요? 이것은 이후의 지시문 노려보며를 통해서 정철과 이사내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말이 멈춰진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보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빈칸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기를 볼 때는 정반대의 입장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철과 이사내, 서인과 동인을 표시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서인이고 누가 동인이고 이들이 반대라는 것을 다른 표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3번 문제는 학생들의 대화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데 보기를 통해서 길산봉견의 소재인 기축옥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A를 풀기 위해서는 학생 1의 대사를 봐야 되는데요. 학생 1의 대사에서 주는 정답의 힌트는 3개입니다. A는 정철과 최현경의 대사이고 그리고 같은 표현을 쓰고 있고 같은 표현이지만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이네요. 그래서 정철과 최현경의 대사이면서 똑같은 표현이 쓰인 것은 헛것과 비분관계입니다. 이 중에서 비분관계는 동일한 의미로 쓰였으니까 정답은 헛것이 되겠습니다. 네, B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학생 2의 두 번째 대사에서 보면 됩니다. 지시문이고 선조의 태도 변화를 나타내고 뒤이어서 이사내에 놀라는 모습이 나온다. 라는 요 3가지인데요. 선조에게 쓰인 지시문은 화를 내며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로 2개입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은 그 이후에 선조의 태도 변화나 이사내의 놀라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웃음을 거두면은 웃음에서 웃지 않음으로의 태도 변화가 나오고요. 이후 이사내의 놀라 라는 지시문을 통해서 이사내가 놀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희곡은 이처럼 대사와 지시문이 곧 정답의 힌트가 됩니다. 앞으로도 작품을 읽을 때는 감으로 판단하는 대신 근거를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